요 방산비리에 관해서 피부에 와닿게 요약 정리를 해줄 백수를 한 분 모십니다. 백수를 모시는데, 일단 모시겠습니다. 백수 김광진 전 의원 모시겠습니다. 군대 사병들이 쓰는 물건들은 뭐라고 해야 되나? 똥이야! 똥! 진짜로. 물 새는 군화. 저도 89년도에 신병훈련소 들어갔는데 그때 수통을 받았는데 1953년에 시켜 있었어요. 그런 수통을 받았거든요. 그 이후로 별로 안 달라졌어요, 사실은. 2015년 기준으로 30년 해봐야 월남전밖에 더 돼? 연한이었기 때문에 교체되지 않고 얼마나 균이 많겠어.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쳐 지나갔겠어요, 그 안에서. 근데 이게 만 원도 안 하죠, 이거. 예. 9,700원? 뭐 그 정도 할 겁니다. 이 수통을, 전군의 수통을 바꾼 분이에요, 이분이. 근데 그 수통이 보급이 안 돼요. 왜 안 되냐? 창고에 넣어놔. 언제 쓰냐? 전쟁 나면 쓴다는 거야. 전쟁 나면. 그러면 군대도 전쟁 나면 부르지, 우리도. 대한민국 장병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건데, 저 때 들어간 돈이 25억 정도예요. 전체를 남아있는 걸 다 바꾸는 게. 근데 박근혜 정권 때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장관들도 여기에 태극기 배지 달고 다니고 막 이제 이거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군인들 군복에 태극 마크 여기 붙여야 된다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수통을 바꾼 것에 25억이 들었는데요. 그 태극기 붙이는데 60억 썼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을, 국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물력이 나왔으니까 심각한 거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저 수통도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집에서 아리수도 잘 안 드시잖아요. 정수기 해서 다 드시잖아요. 아직도 대한민국 군대에 지표수, 그러니까 우물물, 계곡물, 이 땅에서 나오는 그냥 지표수를 먹는 부대가 214개 부대가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국방비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0번째인가 11번째 쓴단 말이죠. 11번째. 예. 어마어마하게 써요, 돈은. 다 어디 갔냐고. 다 어디 가고, 아직 우물 파먹고 있냐고, 우리가. 응? 아프리카 반군 수준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이 수리온 헬기는 뭐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좀 설명 일단 해주시고. 이런 네. 일이 왜 군에서는 계속 일어나는지 설명해 주세요. 헬리콥터죠, 헬리콥터. 예. 수리원이 이름으로는 독수리할 때 우리말로 수리라고 하는 것이고, 오는 100이라는 숫자, 순 우리말로 100이거든요. 그래서 100% 순 우리 기술로 만든 첫 번째 비행기 헬리콥터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게 수리온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11번째로 자체 생산을 시작한 것인데요. 그 자체의 기술력이나 이런 것은 뭐 괜찮은 편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방산 비리가 뭐냐 이런 얘기들 이제 많이들 하시는데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립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뉴스에 군 관련한 얘기가 나오고 그 물품이 특정한 어떤 게 나오면 일단 무조건 방산 비리라고 용어를 쓰는데 그건 조금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지금처럼 수리온이 처음으로 만들어보는 제품이니까 어떻게 완벽하게 처음부터 다 만들겠어요? 그러면 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헬기를 만들어 쓰지 왜 사서 쓰겠습니까? 근데 만들다 보면 가끔 저렇게 물이 새기도 하고 얼기도 하고 뭐 비행기가 어떤 문제점들이 있기도 하고 지금 뭐 헬기 중에 가장 좋다라고 하는 아파치 헬기 뭐 이런 것들도 지금도 계속 잘못이 있어서 고쳐가면서 씁니다. 새로 잘못된 점들은 피드백을 해서. 근데 그 자체가 기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아니면 연구개발하다가 실패했으니까 그게 방산비리냐? 그렇지는 않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뉴스에 등장하는 것은 감사원에서 지적했던 열 몇 가지의 것이 문제가 아니라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일단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았어요. 그러면 업체 입장에서 카이라고 하는 회사죠. 한국 항공우주. 계속 이름이 헷갈리는 회사인데요. 원래는 이 회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IMF 때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때는 국가가 이런저런 회사들을 좀 합쳐라, 합병해라 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했잖아요. IMF 시절에. 그래서 99년도에
지금은 삼성이 대한민국에서 아무런 방산을 하지 않습니다. 방산 회사를 전부 다 철수했거든요. 한 2년 전까지 삼성 탈렉스라는 회사를 그나마 유지했는데 그조차도 매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아예 대한민국에서 방산 업체는 하지 않고, 근데 당시만 해도 99년도만 해도 삼성항공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고요. 그다음 대우중공업이 중공업으로서 항공 산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우에서는. 그리고 현대항공우주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고, 대한항공이 있었고, 이렇게 4개 회사가 있었는데 국가가 너희 다 합해라고 하는 걸 결정했어요. 그 중에 방위산업체 관련된 것만 다 합쳐라. 예, 항공 관련한 네. 이 4개 업체한테 항공 관련한 거 합쳐라라고 얘기를 해서 대한항공은 나는 빠질란다. 그래서 대한항공 빠졌고요. 나머지 3개 업체가 합쳐지고 산업은행이 27% 지분을 차지해서 현재도 가장 큰 대주주인데요. 산업은행이 가장 많은 돈을 대서 하나의 회사로 합친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국가가 관여하는 회사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좀 애매한 위치에 있는데요. 일단 이 스토리를 좀 설명드리는 것은, 그러는 과정에서 또 우리 이명박 대통령도 중간에 한번 좀 등장해야 되잖아요. 이 이명박 대통령과 대한항공은 이래저래 관련이 많아요. 이래저래 하다 보면 대한항공이 당시에는 합병에 동의하지 않아가지고 참여하지 않아서 한 3, 4년간은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공산업에 국가 지원도 못 받고 관여도 못 하도록 이렇게 있었는데, 이명박 정권 들어서 민영화라고 하는 걸 많이 추진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추진했던 게 카이 민영화하고 인천공항 2가지였죠. 대한항공이 항공을 먹고 싶었는데 결국은 실패하게 된 상태까지 왔는데요. 여튼 쭉 돌아왔습니다만, 우리나라 방산 기업으로서는 가장 큰 회사입니다. 다른 어떤 회사보다 자산 규모나 이런 거는 가장 큰 회사이고, 실제로 매출도 나쁘지 않아요. 잘 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기술 개발도 잘 되고 있는 회사예요. 처음으로 돌아가면, 근데 이 문제는 왜 갑자기 뉴스에 나오고 압수수색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냐? 양쪽에 이제 이해관계자가 생기는 거죠. 방산 비리는 언제나 이해관계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쪽에 있는 사람은 업체 사장 입장에서는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군대에 헬기를 몇 대 납품하겠다 하고 군과 계약을 했겠죠. 예, 수리온 같은 경우는 한 대 한 200억 정도 하거든요. 헬리콥터 한 대 200억 정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옵션이 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게 의무 수송 헬기로 개조를 하면 300억, 산림청 용도로 쓰면 250억 뭐 이렇게 하는데, 통상 한 200억 정도 육군이 쓰는 거는 그 정도 납품 가격인데요. 계약을 하다 보면 지체 상금이라고 하는 게 있죠. 정해진 날짜까지 네. 납품을 하지 못하면, 납품이 늦어지면 예, 늦어지면 벌금을 그에 따른 내는 거죠. 벌금을 내는 것. 네. 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마 카이의 관계자들 다 알았을 겁니다. 여러 가지, 아까 뭐 비가 새고, 뭐 눈이 얼고, 뭐 이런 것들, 아니면 회전익이 이런 게 잘 안 되고. 근데 납품을 계약은 했고, 납품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지체 상금을 물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한국에 계약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도 해야 되는데 뭔가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 누군가를 찾아가겠죠. 문제는 있다. 근데 당신 선에서 어떻게 좀 잘 해결해 다오 라고 하는 부탁을 할 겁니다. 맨손으로 가지는 않았겠죠. 예, 뭐 그건 모르죠. 아주 친하니까 그냥 차만 마시고 나왔을 수도 있고 다른 어떤 형식의 일들이 발생하겠죠. 예, 카이 사장은 1년 연봉이 12억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그것도 본인이 가서는 셀프로 이사회를 해가지고 2배로 올려서 12억을 매년 받아가시는데요. 이제 그 분이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쪽에 있는 입장, 방사청의 관계자나 아니면 육군의 관계자 입장에서는 저 제품이 좋은 제품이 오긴 와야 되는데 일단 뭐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직접 쓰는 건 사실 또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이래저래 생각해 보면 국가적으로 수출도 해야 되고 또 업체가 우리 방산업체가 힘들다는데 받아서 쓰면서 뭔가 부족함이 있으면 고치는 것은 어떻겠냐라고 하는 아주 거국적인 결단을 하게 됩니다. 물론 선의와 호의로 그런 일들을 하게 되겠죠. 예. 이제 그 2개가 맞아 떨어지면 우리가 말하는 방산 비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형성되는 것인데, 결국 그 피해는 실제로 이것을 운전하고 사용하는 장병들이 지게 되는 거잖아요. 실제 수리온 헬기도 2대인가가 추락하기도 하고
문제점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여튼 사이에 돈이 오가는 거는요. 일단 현재까지 나온 건 돈이 오간 거는 밝혀진 건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비자금이 만들어진 것까지 밝혀졌어요. 네, 비자금이 수십억 횡령 만들어졌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상여금으로 주려고 상품권을 구입했는데 상품권을 얼마나 많이 구입했는지 남아있는 게 쓴 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게 7억이 지금 공중에 떠 있거든요. 카이가 구입한 상품권 7억. 쓰고 남은 상품권이 7억이다. 네. 근데 그건 지금 소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디로 갔느냐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조사 중에 하나인 거죠. 굉장히 대범하거든요. 어떤 업체한테 단가를 부풀려서 견적을 받아요. 그러면 50원짜리인데 100원에 견적이 왔다 그러면 100원을 그냥 줘 알면서도. 그럼 50원이 그쪽에서 남을 거 아니에요. 50원을 자기 친척 회사로 꽂아. 이게 아주 멀리 있는 전혀 모르는 데가 아니라 자기 친척 회사. 근데 그 회사는 직원이 한 명인 페이퍼 컴퍼니야. 그렇다고 그 회사가 알아주는 어떤 회사인 거냐? 그러지도 않아요.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네. 네. 원래 카이가 충분히 하면 될 일인데 그걸 그냥 하청업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통행세를 받는 거죠.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받아가지고 10억, 5억짜리를 10억에 준 다음에 5억을 꺾어가지고 자기 처남입니까? 예, 천함. 네. 처남 회사인데 처남이 대표로 이름만 있을 뿐 껍데기인 회사에다 돈을 꽂아가지고 먹는 거죠. 굉장히 대범하거든요, 이거.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대범한 거죠. 그렇게 대범했다는 거는 자기를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복잡한 구조가 아니어서 금방 알려면 알 수 있는 건데. 예. 일단 그리고 그건 빙산의 일각으로 일단 밝혀져 있는 것이고 나머지 것들은 어느 정도까지 있을 거냐라고 하는 건 확인을 해봐야 돼요. 사실 지금 감사원 결과가 지금 나왔습니다만 저 감사원 결과가 최종 결과가 나온 게 1년이 지난 거거든요. 1년 전에 저 감사 결과가 다 완성된 건데 박근혜 시절에는 그걸 무마해 놓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렇죠. 그때도 국방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많았어요. 저 문제로. 그래서 진성준 의원이 저 문제를 엄청나게 막 파고들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그때 아무런 응답도 없고 감사원에서도 실제 저렇게 조사를 다 했으면서도 국회에도 보고를 안 해줬어요. 저런 감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정상적인 경로면 감사원은 저런 걸 적발을 해서 검찰 그렇죠. 고발을 검찰에 하는 고발을 거죠. 하죠. 고발권이 예. 있으니까요. 고발을 1년째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박근혜 그 대통령한테 무슨 거액의 기부금도 냈고, 그 다음에 지금 자유한국당에 누구누구하고 친하고 어쩌고 로비를 했고, 뭐 이런 일각이 조금 드러난 거죠. 조금. 그러니까 이 헬기가 하자가 있는데, 하자가 있음에도 받아줘 버린 거죠. 그리고 그 받아주는 과정에 무슨 돈 거래가 있었을까 찾고 있는 중이고, 거기까지는 안 갔고, 이 사장이 어쨌든 뭘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따로 챙겨둔 금액을 찾은 거예요. 돈을, 일부를. 이게 차근차근 거슬러 올라가서 이 돈을 먹은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왜 이 사람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는지, 박근혜 정권이 어떻게 비호했는지, 왜 비호했는지, 이게 점점 드러나겠죠? 사건 자체는 이렇게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데, 제가 오늘 진짜 모신 이유는 뭐냐면, 이게 왜 끊어지지 않느냐. 우리가 군 생활 하는 동안에는 군대는 원래 그래. 그리고 넘어가 버립니다. 네. 아무런 저항을 할 생각 하지 않아요. 아니, 촛불 군인들은 민주주의- 그렇다고 쳐. 예. 근데 군에서 나와서 국회의원도 되고 이런 사람 다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 다 알잖아. 왜 이게 안 없어질까? 전역하신 남성분들 군 생활 하시다가 딱 예비군 마크, 개구리 마크를 딱 다는 순간 무슨 생각해요? 대한민국 군대는 빡세져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니, 실제로 제가 농담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제 많은 예비역 병장들이 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돼요. 장군 출신들의 예편한 사람들은 성우회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충실하게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뭐 부사관 협의회도 있고 아니면 파병 갔다 오신 분들도 관련한 일들 다 해요. 근데 실제로 가장 많은 국민들이 가는 예비군들인 병장 출신의 예비군 협의회는 없어요. 그러니 그냥 그때그때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6회공의 이 사안 중에서 왜 보면 해군 비리가 이렇게 가장 많이 나올까? 라고 하는 생각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더 많이 해먹기는 육군이 더 크고 돈도 많을 것 같고 공군도 훨씬 더 비싼 걸 쓰는데 왜 이렇게
해군 비리만 많을까? 해군이 힘이 없어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방산 비리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와 맥이 같는데 결국은 남들이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육군은 비리를 저지르기가 좀 쉽지 않은 게 객단가가 낮습니다. 대부분의 무기들이. 개수는 많아요. 뭐 총을 사든 이 수통을 사든 모포를 사든 개수는 많은데 이게 한 50억짜리여야 한 5% 남겨 먹어도 별로 태가 안 나잖아요. 근데 10,000원짜리인데 5% 빠지면 금방 태가 나요. 물품이. 일단 공군은 잘 왜 안 하냐? 공군은 나사 하나만 잘못돼도 비행기가 갑자기 씁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해먹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해군은 왜 이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냐? 해군 함정에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 통영함에서도 보셨지만 예를 들면 어군 탐지기 이런 거 군용 소나를 달아야 되는데 고등어 잡는 이 어군 탐지기 이런 거 달았다.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밝힌 겁니다. 근데 일단 그런 것들 더 많은 건 뭐냐면 중고를 꼭 달아요. 중고. 중고 물품을 그것도 웃긴 게 원래 그 물품을 하는 중고 업체한테 받아오는 게 아니라 인천, 부산 이런 데 가면 일반 선박들 중고 물품을 다시 리모델링 해가지고 파는 고물상 같은 데들 있어요. 거기서 사와요. 그래갖고 달아요. 그 영수증 처리는 어떻게 해요? 이게 대한민국에 가라 영수증 안 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다 해오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적발이 되는데요. 왜 근데 해군은 잘 안 걸리느냐? 일단 배는 한번 뜨면 바로 다 중고 물품이 됩니다. 바닷물을 닿는 순간. 그래서 고장이 나면 이게 원래 중고 물품이었는지 아니면 1년이 지나서 부식된 건지 잘 몰라요. 그리고 비행기는 아까 볼트 하나에도 비행기가 쓰는데 이 큰 구축함은 웬만한 예를 들면 엔진 하나가 멈춰도 배가 바로 안 씁니다. 그래서 태가 잘 안 나요. 제가 잘 그렇게 태가 안 나는 것들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거죠. 그게 방산비리의 기본적인 근간인데요. 방산비리에 3대 포인트가 있어요. 3대 포인트. 이 신문 보시다가 이런 용어가 나오면 이거 약간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누가?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관급장비 이렇게 불리는 겁니다. 관급장비. 요즘 이번에 국방개혁하면서 민수로 모든 물품들 그냥 다 구입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걸 선언했어요. 요즘은 예전에는 기술이라고 하는 게 국가가 직접 하는 게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개별 회사들이 훨씬 좋아요. 일반 회사들이. 근데 아직도 해먹으려고 하니까 관급장비라는 걸 남겨놔요. 아까 그 통영함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통영함에서 배가 세월호 때 발진하지 못한 이유 아시잖아요? 소나 문제, 뭐 다른 여러 가지 한 6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대우조선 해양에서는 2년 전에 배를 다 진수했습니다. 배는 다 만들어졌어요. 민간에서 필요한 배는 다 만들어졌고 이건 너희들이 잘 못하는 거니까 관급으로 남겨놓을게 라고 했던 소나와 챔버와 뭐 이것만 그 당시까지 국가가 못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고등어 잡는 걸 그냥 여놓은 거죠. 근데 이렇게 관급 장비로 돌리면 이게 국가안보상 군이 직접 계획해야 되니까 입찰도 하지 않고 뭐 하지도 않고 우리가 알아서 할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업자하고 이제 결탁이 생기는 이제 거죠. 짬짬이가 되면 통상 이제 관급 장비는 이게 한 20억에서 50억 정도짜리 사업이 되는데 통상적으로 그러면 대령 정도, 중령에서 대령 정도의 사람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사업이 됩니다. 두 번째 사업은 뭐가 되냐면 긴급 소요 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긴급 소요. 원래 방산은 중장기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5년 계획, 10년 계획을 다 세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쭉 하는데 그러다 보면 업체의 수건 사업들이 중장기 계획에 밀리는 게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긴급 소요라고 하는 것을 써먹습니다. 예를 들면 노크기순 사건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북한군이 우리 초소까지 노크기순 했던 거 그것도 제가 밝힌 건데요. 그때 노크기순이 벌어졌으니까 다른 걸 뭐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고 원래 우리 군이 계획하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철책을 CCTV로 GOP를 과학화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능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ROC라고 하는 용어가 국방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데요. 군사 소요 요구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최소한 견적에 이 정도는 맞춰줘야 된다. 국가가 쓰려면, 군대가 쓰려면이라고 하는 게 ROC라고 하는 건데요. 그 ROC를 계속 못 맞추고 있었어요. 근데 노크 개선 사건이 벌어지니까 갑자기 ROC를 수정해야겠다라고 선언해요. 네, 그래서 이 ROC를, 우리 지금 철책을 지키는 CCTV의 ROC를 어떻게 했냐? 원래는 국방 ROC 99%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야, 무슨 99%는 할 필요 있냐? 국방 ROC를 없애고 KS 마크를 달고 있는 CCTV로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70으로 떨어져요? 국방 ROC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거죠. 군사 요구도와 상관없이 민간 예를 가정집에서 들어서 쓰는 뭐 것. 적외선 기능이 있어야 되고 뭐 예, 그렇죠. CCTV로 뭐 해상도가 얼마나 나와야 되고 이제 군사적으로 쓸 수 있는 그 기준이 있었는데 네. 싹 없애버리고 그냥 인터넷에서 살 수 있는 거 사는 네.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삼성이 그걸 전부 다 먹었습니다. 예. 근데 그것도 웃긴 게 원래는 당초 계획이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획이 있는데 노크기슨 사건이 벌어졌으니 1, 2, 3차를 통합해서 한다. 이렇게 해서 그냥 한 번에 먹어버렸어요. 얼마짜리요 그게? 그게 한 500억 정도 될 텐데요. 문제는 세콤 집에 달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설치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유지 관리비를 매달 내줘야 되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그러면 국방을 세콤이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 이름은 GOP 과학화 사업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 중에 뭐가 있을 거냐면 예를 들면 조선일보 일면에 청와대가 무인기로 찍혔다 이렇게 사진이 나온 적이 있어요. 무인기. 네, 뭐 사실 그 정도 사진은 구글어 쓸어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진 한 장으로 갑자기 레이더 사령부를 창설하고 그동안 원래 이 군사 요구도나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보호 장치들 이런 거 다 이제 수건 사업들 밀린 거 다 끌어오는 거죠. 아 그게 군의 요구하고도 맞아 떨어지는 사건이었구나. 네. 군의 요구와 어떤 업체의 수건 사업들이죠. 밀려 있었던. 근데 정상적인 절차로 하면 절대 예산이 빨리 배정되지도 않고 무인기 사건의 뒤에 그런 이권이 또 있었구나. 그렇게 높지 않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런 사업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슈가 터지면 이슈가 있으니까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고 문제를 바로잡아야 되는데 이슈가 있으니까 돈을 꼬라볼까? 돈을 어떻게 더 해보자. 그리고 그 기관을 더 키워보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사이버 사령부 대선 개입 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밝힌 건데. 의원님 없어서 안보에 큰 구멍이 뚫렸어요. 근데 군 통수권자가 바뀌면서 제가 없어도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사령부도 전현직 사령관이 전부 다 구속됐잖아요. 잘못했다고. 그러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사이버 사령부를 거의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 돼요. 근데 국방부는 어떻게 했냐? 사이버 사령관이 원스타거든요. 그러니까 원스타여서 안 된다. 그래서 투스타로 바꿔줬죠. 그러니까 투스타로 사령관을 바꾸면 부관으로 원스타가 또 오고 당연히 자리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 개혁과는 아주 동떨어지게 이 군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직원이 60만 명이 회사인 회사가 있다고 쳐봐요. 한 60년 된. 그런데 그 회사의 주요 인물 임원진 사장은 다 같은 대학 출신이야. 60년간. 그런 회사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군이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일단 육사를 나와야 국방장관도 되고, 그러니까 올라가나 내려가나 다 그냥 선후배 사이인 것이고, 전화하면 다 아는 거고, 야, 걔 어떻게 됐어? 눈 감아줄 수 있고, 그리고 세라갈 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만 입 다물면, 군이라는 조직이. 이 회사는, 자기들끼리 해먹을 수 있겠다는 굳건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쿠데타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한 기관, 검찰끼리, 자기들끼리 뭐 결속이 강하고 어쩌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안에 무수한 대학 출신들이 있단 말이죠. 여기는 대학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10년, 20년이 아니라 그 국군 창설 일을 계속 해먹는 거예요. 같은 라인이. 그래서 후배를 땡겨주고, 선배 밀어주고, 지치작가에 하면 내 차례가 올 것이고, 이런 믿음으로 쭉 10년간 이어진 거죠. 그게 총을 든 직장인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박살을 내야 돼, 이거는.
어떻게 내지, 이거? 뿌리를 뽑아야 된다, 이거. 예. 이거 어떻게 뿌리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일단 그동안은 걸려도 별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극형에 쳐야 돼, 극형에. 예. 잘 안 걸리고 걸려도 별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래 왔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진짜 엄벌에 처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고 두 분 다 말씀하신 게 이게 이적 행위잖아요. 말 그대로.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적군을 이롭게 하는 행위들인 것인데 김혜영 의원이 이 법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사형에 처해야 된다. 아니, 저는 사형 반대론자이긴 하지만, 이 경우에는 사형에 준하는 극형에 쳐야 된다. 예, 그래서 두 번째는 그 국방장관이 이 말을 한마디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엄청 직탄을 받은 적이 있는데 요즘 방산 비리는 생계형 비리다 이런 말 기억하시죠? 근데 아마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정권 차원의 일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냥 소소하게 일어나는 일들, 주고받고 하는 일들이 많다. 이제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일면 동의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거예요. 군인들이요. 그러니까 전관예우가 형성되는 건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가 가능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저 자리에 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여야 되는 건데 군인의 특성상 군인이 공무원이긴 하잖아요. 근데 군인들은 정년이 보장되지 않잖아요. 그죠? 계급 정년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느 나이가 될 때까지 자기가 장군이 되지 못하거나 대령이 못하거나 그러면 옷을 벗어야 돼요. 예를 들면 대령을 기준으로 하면 45 정도가 됐을 때 장군이 될 확률이 없다 그러면 나 곧 2, 3년 내에 옷 벗어야 돼 이런 상황이 초래됩니다. 그럼 여러분이라면 내가 40대 이제 후반 50대를 바라보는 나이가 됐는데 아직도 내 자식들 먹여 살 일이 태산인데 육사 동기를 봐도 장군이 될 사람 한 20%, 약간 아리까리한 사람 한 20%, 그 다음에 안 될 사람 한 20%가 딱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안 될 사람이에요. 안 될 그룹인 건 확실해. 그럴 때 옷 벗기 전에 3년을 참다운 군인으로 살 수 있을 거냐? 아니면 LIG 넥스원의 과장처럼 한 3년을 살아서 옷 벗고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냐라고 하는 생계형 문제가 발생하죠. 동기는 생계지만 해먹을 수 있는 건 크잖아, 근데. 진짜로 이 구조를 좀 해결하려면 국민들이 동의를 좀 해주셔야 될 것이 저는 항상 주장합니다. 이제 군인들도 직업군인은 정년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방산비리를 하지 않고 공무원으로 그냥 먹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실제로 이게 국가 예산으로도 별로 손해가 안 나는 것이요. 일반 공무원은 연금 20년 부어도 그 65세가 될 때까지 못 받잖아요. 50에 퇴직하면 15년간 못 받아요. 근데 군인연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주 군인연금을 잘 만들어 놓은 군사 독재 시절에 이걸 체계화해 놓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 45 옷을 벗어도 그 다음 달부터 군인연금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뭐 해군 기참부장이다. 그러면 제가 옷을 벗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 새로 오는 사람한테 월급 100%가 나가고 국가는 이 사람한테 연금으로 다음 달부터 또 돈이 나갑니다. 70% 정도가 나갑니다. 네, 근데 그냥 이 사람이 계속 일을 하면 별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야, 장군을 다 안 달았는데 어떻게 끝까지 있냐 군인들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교사분들 교장 안 돼도 평교사로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당분간은 신규로 들어오는 임용자들의 적체가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국가적으로 보면 이게 방산비리를 막는 기본적인 한 획이다라는 생각은 들고 두 번째는 지금은 문민 통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말로는 문민이 가서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분들도 예편한 군인이 문민이라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틀을 확 깨서 진짜 잘못이 있으면 빨리 멈출 수 있어야 되거든요. 방산비리가요. 돈을 주고받는 것에서 일어나는 방산비리는 작은 겁니다. 실제 방산비리는 뭐냐면 안 해도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아는 일인데 이것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 예를 들어 뭐 에픽 사업이나 뭐 이런 것, 비행기 사고 이런 것처럼 국민들이 좀 아는 것, 이런 거는 그래도 소문이라도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P77이라고 등에 이렇게 통신기 막 메고 다니던 무전기. 거, 예, 기억나시죠? 예. 예,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 때도 매던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매잖아요. 근데 이것을
과학화 사업해야 된다. 휴대폰으로 쓰면 되거든요. 휴대폰에서. 그렇죠. 그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래서 TICN 사업이라고 군용 통신기를 전군의 통신기를 바꾸자라고 하는 사업으로 8조 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8조. 그래서 이 통신기를 2016년 말로 2G폰으로 바꾼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군이 추진하고 거기에 있는 8조를 써요? 8조 원을 쓰는 거죠. 2G폰으로. 예, 그냥 알뜰폰 쓰면 안 되나? 그러면서 LTE로 LTE로. 하는 것을 병행 사업을 다시 시작해요. 예, 근데 내가 예를 들면 육군 총장에 있다가 뭐 합참의장 하다가 뭐 국방장관이 됐다. 그러면 실제 생각해 보면 내가 육군 총장일 때 어느 정도까지 결정해놨던 어떤 사업이에요. 그리고 내가 잘 아는 누군가가 관여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사업은 국가 사업은 특히나 멈추지 않고 꾹 지나가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멈추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국회도 그렇고 감사원도 그렇고 왜 멈췄지? 이거 뭔가 문제지? 라고 하는 걸 묻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는 왜 더 일찍 안 멈췄어? 멈출 수 있었잖아. 누가 결정 잘못한 거야? 이제 이걸 파고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2G폰을 쭉 하고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까 LTE도 다시 하자. 이 8조 원이면요. LG U+가 시가총액이 2조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통신사를 하나 통신사를 그냥 사면 되는 사업인 거죠. 이런 일들이 멈출 수 없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한 학교의 출신들이 평생을 해왔던 이 유착관계를 끊어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민 통제가 필요하다, 문민장관 필요하다, 방사청 문민화 필요하다 이 논쟁이요. 단순하게 군인들은 나쁘니까 민간인이 가서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군의 현대화, 합리화, 국방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을 만한 잘못을 끊어낼 수 있을 만한 가장 큰 힘이 그동안의 이 커넥션에서 연관되지 않았던 사람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인 건데요. 하여튼 그런 면에서 문민화라고 하는 것에 많은 국민들이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다음 주 수요일은 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8월 둘째 주에 다시 오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떤 순위를 두고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물력이 나왔으니까 심각한 거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저 수통도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집에서 아리수도 잘 안 드시잖아요. 정수기 해서 다 드시잖아요. 아직도 대한민국 군대에 지표수, 그러니까 우물물, 계곡물, 이 땅에서 나오는 그냥 지표수를 먹는 부대가 214개 부대가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국방비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0번째인가 11번째 쓴단 말이죠. 11번째. 예. 어마어마하게 써요. 돈은. 다 어디 갔냐고. 다 어디 가고 아직 우물 파먹고 있냐고 우리가. 응? 아프리카 반군 수준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이 수리온 헬기는 뭐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좀 설명을 일단 해주시고 이런 네. 일이 왜 군에서는 계속 일어나는지 설명해 주세요. 헬리콥터죠, 헬리콥터. 예. 수리원이 이름으로는 독수리할 때 우리말로 수리라고 하는 것이고, 오는 100이라는 숫자, 순 우리말로 100이거든요. 그래서 100% 순 우리 기술로 만든 첫 번째 비행기 헬리콥터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게 수리온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11번째로 자체 생산을 시작한 것인데요. 그 자체의 요 방산 비리에 관해서 피부에 와닿게 요약 정리를 해줄 백수를 한번 모십니다. 백수를 모시는데 일단 모시겠습니다. 백수 김광진 전 의원 모시겠습니다. 군대 사병들이 쓰는 물건들은 뭐라 그래야 되나? 똥이야. 똥. 진짜로. 물 새는 군화. 저도 89년도에 신병훈련소 들어갔는데 그때 수통을 받았는데 1953년에 시켜 있었어요. 그런 수통을 받았거든요. 그 이후로 별로 안 달라졌어요, 사실은. 2015년 기준으로 30년 해봐야 월남전밖에 더 돼? 연안이었기 때문에 교체되지 않고 얼마나 균이 많겠어.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쳐 지나갔겠어요, 그 안에서. 근데 이게 만 원도 안 하죠, 이거. 예. 9,700원? 뭐 그 정도 할 겁니다. 이 수통을, 전군의 수통을 바꾼 분이에요, 이분이. 근데 그 수통이 보급이 안 돼요. 왜 안 되냐? 창고에 넣어놔.
언제 쓰냐? 전쟁 나면 쓴다는 거야. 전쟁 나면. 그러면 군대도 전쟁 나면 부르지. 우리도. 대한민국 장병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건데 저 때 들어간 돈이 25억 정도예요. 전체를 남아있는 걸 다 바꾸는 게. 근데 박근혜 정권 때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장관들도 여기에 태극기 배지 달고 다니고 막 이제 이거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군인들 군복에 태극 마크 여기 붙여야 된다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수통을 바꾼 것에 25억이 들었는데요. 그 태극기 붙이는데 60억 썼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을, 국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우선